자, 최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의 청문회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숨길 만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정신 상태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위험한 사상과 애매한 답변들, 특히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과거 발언들이 여러 개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북한의 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가 이인영을 상대로 오히려 사상 검증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인영은 태영호가 했던 그 몇 가지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었죠. 자,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시면 태영호 의원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고 있고 반대로 이인영이는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 상반된 표정만 봐도 감이 잡힐 겁니다. 자, 태용호 의원은 오늘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봤지만 여기서 후보자란 이인영을 말하는 거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봐왔지만 제대로 된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후보자 주체 사상을 정말로 버렸느냐? 사상 전향한 거 확실하냐? 했다면 언제 전향을 했느냐라고 태영호가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인영이가 당연히 알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우리나라 정치계의 대표적인 골수운동권 출신이 바로 이인영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전향이라는 건 태영호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 사상 전향 여부를 나한테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예의 그 특유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고 갔던 대화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한 장의 요약본만으로도 오늘 청문회가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상식과 비상식의 그런 비참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이인영이는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는 기회가 된다면 평양 특사로 가는 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그런 변함없는 또 북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그놈의 평화 그리고 대화 타령을 하면서 말입니다. 자,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지가 100번도 더 가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얼마 전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짓된 남북 대화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인영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면과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이 허공으로 날아갔던 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두고도 제대로 북한을 한번 비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상 요구하기는 어렵다라면서 북한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험하다라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기본적인 이념과 사상이 이토록 위험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평화니 대환이 운운하는 이런 사람들,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거세당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반인만도 못한 외교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사람이 국가행정부의 최고위직 가운데 하나인 그런 장관직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또한 이인영이는 최근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국부가 아니다, 김구가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의 공로와 역할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이끌어냈는 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이제 패전국, 전범국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이런 승전국 자유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묶여가지고 해방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승만이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들도 날개를 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미 수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조약을 이승만이가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그 터전 꽃밭 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인영을 비롯해가지고 국내 수많은 그런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국내의 수많은 종북 세력들은 이런 있는 그대로의 진짜 역사를 부정합니다. 자꾸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런 역사관을 주입한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게 바로 저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한반도의 정통성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정통성이 없고 북한에게 그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저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니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참담했겠습니까? 이런 자격 미달 그리고 함량 미달의 인물들이 대한민국 행정부 장관 자리에 후보자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참담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인영이는 과거 전대협 의장 시절에 미국을 보고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라는 그런 소름 돋는 표현을 또 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하나같이 저런 운동권에 심취했던 애들을 보면은 그 쓰는 표현 자체가 참으로 북한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상 검증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의 개인이야 좀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2020년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진영의 파트너 국가인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모르는 그런 바보들 또는 사상적으로 세뇌되어 버린 이런 간첩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과거 어록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또 보세요. 아주 그냥 종북 좌파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통합당 박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인영이는 과거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1987년 9월 시절 본인이 만들었던 문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승만 괴뢰정권,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다. 그리고 또 그런 문건의 제목은 동지들이여 전진하라, 동지여 투쟁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무슨 정치 코미디도 이런 식으로 대본을 쓰면은 그거 뻔한 색깔론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여줬던 이런 어록 수준 실화입니까, 여러분? 이거 나라 수준 실화입니까? 보세요. 보시면은 가만 보다 보면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번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이런 양키 침략자. 미국이 하나였던 우리 민족을 분단시켰다. 그리고 2번 이승만 괴뢰정권, 그리고 민족해방투쟁의 깃발. 3번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인 아메리카 침략자. 대가리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그런 답도 없는 꼴통이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느껴지시죠? 제가 왜 때려잡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표현을 쓰는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알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대화로 설득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 못 돌아와요. 저런 사람들. 저런 애들 대화와 논리로 못 돌려 세운다니까? 이미 뇌구조가 맛이 간 거예요, 얘네들은.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꼬여버렸단 말이야. 저는 저런 표현들이 뭐 양키 침략자니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니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이니 괴뢰정권이니 저런 표현들이 그때 당시에 20몇 살밖에 안 됐을 20대 초반의 청년 대가리에서 저런 소름 돋는 문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들을 떠들어대면서 무슨 대학의 총학생회, 무슨 대학의 총학생회, 허구한 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머리띠 동여매고 나와가지고 시위질이나 해대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 참모진을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굵직굵직한 기관장들 말이죠. 저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고 있다니까요. 북한에는 자국의 시설물이 폭파당해도 손해배상 해내라고 그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여는 것들이 아주 그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막강한 자유진영의 강대국들, 미국이나 특히 일본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쥐랄 발광들을 해댑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양반이 무려 4선 의원씩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민도의 서글픈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의 선택 능력을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물며 이런 사상과 행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사상과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한 행정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직을 맡는다라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관심과 격려로 이 채널은 성장을 합니다. 자,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갖고 찾아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